한번 보시죠. 나 고등학교만 졸업한 고졸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라고 누군가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목소리로, 본인의 실명으로 처음 이 논란 이후에, 조국 사태 이후에. 누굴까요? 저 얘기한 거. 자, 김민지 기자 설명해 주시죠.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요, 라디오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목소리가 이제 언론을 통해서 공개된 것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러 가지 얘기들을 차례로 짚어보겠지만 먼저 언론에 대한 생각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온 가족이 언론에 사냥감이 된 것 같다. 이런 심경을 밝혔는데요. 먼저 그 목소리 듣고 오시죠. 지금 언론이 24시간 가족들을 뒤쫓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힘들지 않습니까? 그게 그분들 직업이니까. 이해가 가요? 보통 괴로운 일이 아닌데. 괴롭죠. 예, 괴롭습니다. 그런 언론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제 온 가족이 이제 언론의 사냥감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잔인하죠. 굉장히 잔인한데 언론에 더 할 말은 없어요? 네, 그만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뭐 공인이시니까 아버지에 관한 입장은 따로 묻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가족 해명을 믿지 않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에게 혹시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안 했다고 해도 믿지 않을 테니까요. 그리고 그냥 저는 오늘 제 결심과 제 입장만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처음으로, 저도 목소리 처음 듣습니다. 오늘 TBS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제 온 가족이 언론의 사냥감이 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잔인한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 우선 뭐 실제 육성으로 굉장히 관심을 받았던 이 딸 목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일단 관심을 좀 받았을 것 같은데요. 예. 저는 뭐 저분의 심정 있는 그대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전에도 언론에 통해서 밝혀졌지만 저 따님의 스스로의 그때 밝혔던 멘탈이 중무장되었다는 거 오늘 제가 새삼 확인했습니다. 정말 상당히 그 강한 심정을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내용에 대해서는 저분의 주장이 저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검찰에 소환돼서 조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미 이제 어머니는 기소가 된 상태이고 재판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검찰의 수사 결과, 재판의 결과를 보면서 지금 현재 관련된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좀 또 피고인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 딸의 나중에 저 입장이 어떻게 결론이 될지 지켜보면 될 것이고요. 예. 딱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나와서 저런 말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딸의 어떤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저 김어준 씨가 운영한다고 하는 저 교통방송의 저 프로그램은요. 예. 다른 입장을 가진 분 나와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허허. 왜 일방적으로 저런 분들만 불러다가 이야기를 합니까? 예컨대 한영이고 같은 동기였던 그리고 이미 검찰 가서 참고인 지수했던 다른 남학생도 불러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저와 관련돼서 이미 검찰이 진술한 다른 입장으로 진술한 또 다른 이야기를 한 그 분들도 나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죠. 예, 예. 정말 김어준 씨가 진행하는 저 프로그램도 우리 국민의 세금, 서울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방적으로 한쪽의 입장만 대변할 수 있는 예. 그런 입장을 한다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게 공정하려면 다른 입장과 관련된 기자나 의혹을 제기한 사람이나 참고인이나 이런 입장도 나와서 똑같이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조민 씨가요, 김민지 기자,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조민 씨가, 저도 이 조민이라는 이름이 잘 입에 안 붙어요. 예, 그동안 잘 얘기를 안 해와서. 어쨌든 조국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정 입학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의혹에 휩싸여 있는데요. 그에 대한 입장도 밝혔죠? 그렇습니다. 대학원이나 대학교 입학에 관한 여러 의혹들이 쏟아졌는데요. 이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억울하다고 밝히면서도 저희가 제목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그러다가 본인이 기소되고 대학원이나 대학 입학 취소되고 그래서 본인이 고졸이 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정말 억울하죠. 제 인생 10년 정도가 사라지는 거니까요. 근데 저는 고졸돼도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못 된다 하더라도 제가 이 사회에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어머니가 하지 않은 일로 저 때문에 책임을 지는 것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본인이 정말 고졸이 돼도 상관이 없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고졸이 돼도 상관없습니다. 시험은 다시 치면 되죠. 30에 의사가 못 되면 40에 되면 되죠. 의사가 못 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고졸이 돼도 상관없다라고 굉장히 이제 솔직하게 이야기한 저 조민 씨의 인터뷰, 우리 장 위원장은 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일단 검찰이라는 거대 권력이 한 가정을 어떻게 괴롭힐 수 있는지를 참 우리 전 국민이 여실히 볼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봅니다. 어찌되었건 저 인터뷰는 검증을 하거나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고요.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그 답답함을 호소하기 위해서 나오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괴롭겠지만 앞으로도 정말 끊임없이 지금 학회에 참석했다, 허위 인턴 증명서 없다, 그리고 그 당국계 교수 아들의 이름도 알지 못한다 등등의 정말 많은 진술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또 믿고 신뢰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기서 적극적으로 아마 아버지나 어머니보다는 본인이 또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의혹에 대해서 충분히 진술하고 충분히 진실을 밝히는 노력을 할 수 있다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민 씨가 오늘 처음으로 이제 본인의 육성으로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좀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뭐 조민 씨 목소리도 처음 공개되는 것이고 조민 씨의 생각을 또 읽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고 그래서 말이죠. 예, 참고해서 좀 시청자 여러분들 봐주시고요. 자, 김민지 기자, 오늘 조민 씨가 어쨌든 뉴스공장 인터뷰를 했는데 여기서 본인의 어머니를 걱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일단 이 인터뷰를 왜 했는지 이 배경, 취지를 설명하면서 나온 이야기인데요. 법조계에서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어떤 사실이 밝혀져도 뭔가 방어막을 치려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왔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시죠. 주변에서는 이렇게 어머니가 수사를 받고 있는 저를 보호하려고 자신이 하지도 않은 그런 일들도 다 했다고 할 수도 있다고 많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어머니한테 저는 자식이니까. 그래서 제 나름대로 걱정이 많이 되어서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걱정은 어머니가 수사받는 과정에서 검찰이 딸에게 두는 혐의가 있는데 어머니가 딸을 걱정해서 본인이 그 혐의들을 다 그냥 안고 가버리고 그 과정에서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해버릴까 하는 그런 걱정을 하시게 됐다. 네,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정작 어머니께서 수사를 받으시면서 그렇게 해버릴까봐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어떻게 이거를 막을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 방법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오게 되었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저는 좀 상관이 없으니 그런 생각을 하지 마라고 좀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네, 실제로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그래픽 좀 한번 보시죠. 그러니까 지금 조민 씨의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 엄마가 이거 하지도 않은 일을 엄마가 혼자서 지금 다 뒤집어 쓸까봐 이제 그렇게 자꾸 하겠다고 하니까 걱정이다라는 취지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실제로 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의 청문회 당일인 6일 날 그 증권사 직원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아니죠. 정경심 교수가 조국 장관하고 그날 통화를 했는데 그 통화 내용을 증권사 직원이 들었는데 정경심 교수가 본인의 남편인 조국 장관한테 내가 다 안고 가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것이죠. 그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 연장선상 얘기인데 네. 두 얘기는 완전 다른 얘기예요. 아하. 뭐냐면 저 얘기는 조국 장관 후보자가 국회 청문회가 열리기 직전에 그 부인인 정경심 씨가 내가 다 안고 가겠다. 이 얘기는 뭐냐면 조국 장관한테 가서 다 이 모든 거는 내 부인이 했다. 당신은 그냥 모른다고 해라. 내가 안고 갈 테니까. 검찰 가서도 그렇게 얘기할 테니까. 그런 얘기고요. 지금 이제 조민 씨 같은 경우 주장은 뭐냐면 엄마가 나 때문에 여러 가지 문서도 위조하고 표창장도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 일들이 내가 한 일들이 많은데 엄마가 스스로 했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대로 그래서 너무 뒤집어 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그래서 딸이 네. 걱정이 돼서 엄마 대신 내가 나와서 얘기를 하게 됐다 이런 그런 거죠. 얘기거든요. 예. 근데 실질적으로 법률상으로 지금
사실 조민 씨나 아니면 그 아들한테 뭐 검찰이 그 사람들을 무슨 공문서 위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지금까지 나온 걸 보면 예를 들면 이거잖아요. 저기 우리가 압수수색 하는 날 그날 압수수색 하기 직전에 예. 우리 그 그 이름은 얘기하면 안 되니까 어제 한투 직원이 가가지고 예. 거의 이제 그 인권사 직원. 증거인멸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교체해주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아들하고 엄마는 뭘 가지고 싸웠습니까? 내 컴퓨터 좀 좋은 걸로 바꿔달라 하고 싸우지 않았습니까? 예. 사실은 자식들한테는 부모가 자신의 범죄를 얘기하지 않는 거죠. 한 번도 얘기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거를 야, 너 이거 내가 그 15일 동안 다 해야만 이 증명서 나오는데 너 하루뿐이 안 했는데 내가 이거 위조해서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했겠습니까? 네. 제가 보기엔 조민 씨나 그 아들들은 이거 그냥 하루만 가서 인턴 하더라도 이 증명서 나오는구나. 예. 그리고 심지어 뭐 논문 같은 경우도 내가 가서 좀 초록 쓰면은 나중에 제1저자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냈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 그거를 지금 검찰에서 네가 이거 범죄 저질렀어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엔 조민 씨가 왜 여기에 와서 자기가 인터뷰하는 거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사리에 맞지 않고 또 하나는 알겠습니다. 김어준 씨의 뉴스공장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특히 피의자, 범죄의 의혹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인터뷰할 때는요. 네. 언론에서 상당히 그거를 금기시해요. 왜? 그 사람을 인터뷰할 때는 그 사람이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것이 진실인지 아닌지 캐물어야 되거든요. 이건 일방적으로 그 사람의 자기의 변명을 알겠습니다. 그대로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언론은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금기시하는 거다. 그걸 깬 그런 인터뷰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자, 조국 장관 자택이 지난달 23일 날 압수수색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당시에 관련 상황에 대해서도 김민지 기자, 조민 씨가 뭐 입을 열었다면서요? 사실 정경심 교수가요, 압수수색 당일날 119를 부를 정도로 쓰러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검사랑 조국 장관이 통화한 얘기도 논란이 되는 그 동시에 그것도 얘기가 나왔는데 현장에 이제 딸이 있었기 때문에 이 얘기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사실이었는지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본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가 그때 쓰러진 건 사실인가요? 저는 제 방에 있었는데요. 검은 상의를 입은 수사관 한 분이 제 방으로 오셔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물을 좀 떠다 줘야 할 것 같다. 119를 불러야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서 저는 물을 떠다 드렸고 제가 어머니 방으로 갔을 때는 어머니가 의식을 되찾으시고 이제 기자들이 밖에 많으니 119는 부르지 말아라. 소동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어머니는 방에서 쉬셨습니다. 그러면 당시 현장을 본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변호사님도 거기 계셨고 현장에 다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검찰 쪽에서 쓰러졌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보도가 나온 걸 보고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런 보도는 사실 익숙해졌습니다. 그냥 검찰이 나쁜 사람으로 비치는 게 싫었나 보다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민 씨의 주장은 압수수색 당일날 우리 어머니가 119에 실려갈 정도로 몸이 좋지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건데요. 근데 약간 다른 좀 사실도 알려졌어요. 그 24일 날 자택 압수수색 다음 날이에요. 근데 정경심 씨가 본인의 SNS에 언론 보도를 반박하는 글을 올리거든요. 그런데 이 글을 좀 추적해 보니까 수정 내역을 확인해 보니까 처음으로 저 글을 등록한 그 시간이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던 그 당일 23일 오전 9시 45분이었다는 거예요. 밑에 빨간 박스 압수수색에 119 때문에 실려갈 뻔했다고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런 사람이 SNS에 글을 올릴 수 있었겠느냐 이런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조민 씨가 나서 저렇게 차분하게 언론 인터뷰를 하면서 이제 어머니의 말을 확인시켜주는 듯한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상식적으로 보면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금방 애국께서 말씀하신 당시 압수수색 당일 그 시간에 예. 그 정경심 교수가 SNS에 올렸다는 게 지금 사후에 확인이 돼 있고요. 예. 그다음에 또 그 뒤에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박스 2개로 나눠가니까 한 개로 합쳐가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식사할 때도 그 수사관들, 조사관들한테 당신들이 안 먹고 나도 먹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어떤 의미에서 정상적인 그 의식 상태를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데 금방 지금 이야기하는 조민 씨가 이야기한 진술 내용에서도 자기 방에 있었는데 수사관이 와서 어머니가 쓰러졌으니 가보라고 그랬다. 만약에 어머니가 쓰러져가지고 119를 불 정도로 정말 발칵 뒤집힌 상황이면
딸이 저렇게 어머니 생각하는 딸이 자기 방에 있었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미 압수수색 수사관이 왔으면 어머니와 이 딸이 팔을 떨었다는 상황이면 같이 있었겠지요. 저는 내 방에 있는데 수사관이 와서 가보라고 그랬다. 전 지금 조금 이해가 되지 않고요. 아까 이야기 나왔던 것처럼 어머니가 오히려 내가 한 것까지 다 뒤집었을 것 같아 내가 나왔다? 대부분요. 자식들이 하는 범죄나 범행을 오히려 어머니가 희생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어머니 걸 자기가 뒤집어 쓰려고 나올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문서 위조 혐의라든지 코리크 관련된 자본시장법 위반이 지금 조민 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는 그것도 조금 납득되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민 씨의 오늘 첫 육성 인터뷰 내용 짚어드렸습니다.